중간에 만났을 때 제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좀 황당했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북한 관련된 상황도 얘기한 것은 맞죠? 우물풍선 얘기도 계속했고요. 그날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그 부분은 예. 기억이 잘 안 난다.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는 예. 것이네요. 예.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해당 모임에 관해 증인에게 지시한 것은 지원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차량을 지원하고 식사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그 다음 전화번호 3개 정도 ARS 관련돼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좀 확인하고 이 3가지 정도를 증인한테 지시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죠. 네. 당시 노상원이 전산실 일단 가서 확인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까? 예, 그날 간단하게 언급했고 실제 세부 내용은 화요일 날 했습니다. 예,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12월 1일 롯데리아 모임에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을 게 없어요. 적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에 있는 제 기존의 메모장에 있는 것들을 지우고 정리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죠. 네.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은 당시 메모를 열심히 적은 것으로 기억합니까?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12월 1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의 말을 메모하지도 않았고 집중해서 듣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노상원이 자신을 단장이라고 호칭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죠. 예. 노상원은 당시 먼저 자리를 뜨고 증인은 노상원을 뒤따라 나갔죠. 예.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뒤따라 나간 상황에서의 대화에 관해 증인한테 임무 준 것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졌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인원들을 투입해서 전산실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예. 전산실 위치 확인하고 전산실을 너네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상원은 곧바로 노상원을 뒤따라 나가 노상원으로부터 우선 한 개 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두어라. 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고 이를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은 당시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두어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것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저거를 들어서 두 대령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요. 두 사람이 저보다 더 세부적인 임무를 사실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은 12월 1일 노상원이 자리를 떠난 이후 정모대령의 차 안에서 김모대령, 정모대령과 설마 노상원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기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나요? 예. 증인은 12월 2일 김용현 장관에게 대면복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김용현 장관 배석한 사람이 있었나요? 예, 정보본부장이 배석했습니다. 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수역량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맞습니까? 예. 증인은 검찰에서 12월 26일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24년 12월 2일 국방부 장관 대면 보고에 관해 그날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이었고 정보사령관 뭐뭐뭐 장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던 만큼 준비 상황 점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는 일치 없었고 특수부대 임무 상황, 장비 현황 등을 보고했고 정보 예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 경과를 주로 보고드렸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앞서 보여드린 증인과 노상원 사이의 12월 2일 16시 22분경의 그 블랙박스에 있던 어떤 대화 녹취록에는 대면 보고라는 단어가 계엄 보고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증인이 과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장군님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마치 해당 대면 보고가 마치 계엄과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월 2일 대면 보고는 계엄과는 무관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해당 5기가 있었던 대화 이후 계속된 노상원과의 통화에 관해서도 저 내용은 이 사태랑은 전혀 관련 없이 특수역량이 해야 되는 임무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12월 3일 벌어진 계엄 상황과 전혀 무관한 통화입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죠. 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관련해서 물을게요.
증인의 군검찰에서의 12월 28일자 피신 내용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12월 3일 오전 10시경 이전에 노상원이 금주 중 야간에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한 개 팀을 준비해서 대기시켜라 라고 말하였고, 그때 복장을 권총과 탄을 휴대하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죠. 네. 증인이 노상원으로부터 들은 말이 야간에 임무가 있다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금주 중에 임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상원은 12월 3일 당일을 특정해서 증인에게 한 개 팀 대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지요? 네, 오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증인의 12월 16일자 경찰에서 피신 같은데요. 증인은 해당 진술 이전에는 경찰에서 노상원으로부터 권청이라고 직접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장관님 지시를 노상원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가 한 개 팀 대기였기 때문에 단순 비무장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단독 군장 정도를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했고, 이어서 증인이 권총을 가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라고도 진술했는데, 이후 노상원이 권총과 탄을 챙기라고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지수를 변경한 것은 어떻습니까? 권총과 탄을 챙기라는 증인의 결정을 노상원의 지시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했던 걸로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복장이나 총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까? 예. 네, 이제 초기 경찰 진술은 이렇게 권총이라고 직접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 당연히 증인이 단독 군장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했으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진술했다. 그때가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아마 좀 정신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장교들이 훈련 나갈 때 당연히 권총을 휴대하는 것이죠. 소총도 있고 권총도 있으니까. 네. 예. 소총이 아니면 권총을 휴대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 직책마다 다릅니다. 예. 고동이 고모 씨 증언 녹취력 제시하겠습니다. 고모 대령은 이 사건 법정에서 12월 3일 10시경 정보서 작전과장 서모 중령과 함께 정보사령관실로 불려가 증인으로부터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라. 오늘 그러니까 12월 3일 화요일부터 목요일 12월 5일까지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상부의 지시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고 오늘 주간 중에 이동 차량을 준비해 두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고모대령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고모대령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 즉 상급부대 검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로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상급부대 훈련 또는 검열이라고 해두자. 자신도, 그러니까 증인도 잘 모른다라고 했던 겁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 역시 당시 노상원이 말한 대기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 맞습니까? 예. 그 얘기는 들었지만 실현 가능성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하들한테 저렇게 훈련 또는 검열이다라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모대령 증언 제시하고요. 고모대령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다가 작전과장이 K5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하되 실탄 기본 휴대량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많고 10발만 가지고 가자. 한 탄창에 10발을 넣는 게 힘들다고 하니 그러면 한 탄창에 5발씩 해서 2탄창 10발 가져가자. 그렇게 얘기했고, 탄창은 개인당 2개씩 10발에서 탄통에 시건장치에서 보관해서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은 최초의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 휴대를 지시했습니까? 공포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공포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실탄을 탄통에 시건장치에서 보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습니까? 네.
증인 최초의 공포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실탄을 탄통에 시건장치를 해서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면 증인은 당일 실탄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럴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동희 증언 녹취록 제시하고 고동희는 이 법정에서 검열을 받는 입장일 경우는 실탄을 휴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증언했고 증인도 경찰에서 당시 고모대령 팀의 장비에 관해 통상적인 훈련 시 휴대하는 정도의 복장과 장비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인데 훈련에 따라서 실탄을 휴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모대령 팀의 복장은 전투모에 전투 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는 복장이었다고 하는데 해당 복장이 통상적인 훈련 시 복장인 것은 맞습니까? 네, 대항군이나 아니면 훈련할 때 흔히 하는 복장입니다. 고모대령 증언 녹취록 제시하고요. 고모대령은 이 법정에서 단독 군장에는 전투모가 아닌 방탄 헬멧을 착용하는 게 맞다. 전투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상급부대 통제관, 검열관, 대항군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증인도 경찰에서 불시에 어떤 것을 점검하거나 검열하는 훈련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진술한 적이 있는데 증인은 당시 노상원이 말한 한계팀 대기를 상부 검열을 알려준 것 정도로 생각했던 것은 맞습니까? 상부 검열을 알려준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한계팀 대기? 그렇진 않습니다. 뭐 상급부대 검열 훈련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거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은 했지만 장관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상황이었지 저거를 그런 의미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지시라는 건 10월 14일 통화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게 저도 연장선상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증인은 계엄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이 12월 3일에는 계엄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지만 일단은 상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밑에 부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저 스스로도 이게 실현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통상 저희 하는 대항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은 그날 오후 1시 어간에 다시 노상원으로 전화를 받아서 선발해 놓은 인원들을 소집해서 대기를 시켜야 될 것 같다.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까 준비시켜서 대기를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죠. 예, 노상원이 이야기한 선발해 놓은 인원들이 김모대령, 정모대령이 기존의 명단을 작성한 40명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증인은 16시 20분쯤에 정모대령에게 전화를 해서 요원들 소집을 지시했습니까? 예, 예, 김모대령 증언 녹취록 제시하고요. 김모대령은 이 사건 법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증인은 모 여단으로 가라는 통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노상훈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바로 이어서 정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은 김모대령이 노상원으로부터 먼저 소집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김모대령 증언에 따르면 김모대령은 문상호 증인으로부터 직접 소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증인은 정모대령에게 연락해 김모대령에게 소집 통지를 전달하게 한 것인가요? 예, 정대령이 다 종합을 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한테만 얘기하면 전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3일 17시경 노상원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아 모 부대로 2명을 보낼 테니 부대 위치를 알려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93회 준장이 그 무렵 증인에게 전화해서 모 여단의 위치를 물어보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모 여단의 세부 주소를 알지 못해 93회 준장에게 정모대령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증인은 정모대령에게 부대 위치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 외에 93회 준장에게 다른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증인은 방정환 준장에게는 별도로 모 여단의 주소를 알려주거나 정모대령의 연락처를 전달한 것인가요? 없습니다. 구 준장만 저랑 소통을 했습니다. 증인의 12월 23일자 공수처 조사 내용 제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은 공수처에서
20시 40분경 모여단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3층 정모대령 사무실에 가보니 구삼회가 와 있었습니다. 방정환도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증인이 구삼회에게 너 왜 왔냐라고 물었더니 구삼회가 나도 전화 받고 왔어. 잘 몰라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네. 구삼회 준장도 자신이 모 여단에 온 이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네. 증인의 경찰에서의 12월 16일자 조사 피신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방정환이 모 여단에 온 이유에 관해 방정환 준장도 이유를 모르고 소집만 되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죠. 예. 당시에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김모 대령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요. 김모 대령 법정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인원은 40명이었는데 당일 급하게 연락을 받고 연락을 아마 정 대령이 취해보니 출장 가고 또는 기타 개인 사정이 있고 한 인원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 추가로 그 자리에서 인원을 다시 본인이 추가하겠다고 해서 한두 명을 추가로 했던 것 같고 정확하게는 그날 소집된 인원은 김모 대령과 정 대령을 제외하고 36명입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당시 소집된 인원이 명단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 정보사령부에서 해당 인원들에 대해 미리 대기 지시를 하거나 휴가 제한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 중에 휴가 중이었거나 출장 중인 인원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문상욱 증인 피신 공수처 12월 19일자입니다. 증인은 공수처에서 17시경 노상원은 전화로 오늘 저녁에 임무가 있으니 21시경 과천 정부청사 일대에 대기를 시켜라. 임무는 선관위로 이동하여 출입 통제, 전산실 확인하라. 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까? 예. 증인은 초반 조사에서 해당 임무를 받은 것이 21시 30분경 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7시경이 맞습니까? 아니면 21시 30분경이 맞습니까? 17시경이 맞습니다. 증인의 증언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훈 사건 법정에서 저희가 서버를 만지거나 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산실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거기 지키고 있어라. 나중에 다른 부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라고 증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모 씨 증언 내용. 예. 고모 준영이죠. 고모 대령. 고모 대령도 이 사건 법정에서 본인이 증인으로서 받은 구체적 임무에 관해 출입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지시한 내용은 전산실 또는 서버실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으라는 정도의 취지였던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모 대령 증언 제시하고요. 고모 대령은 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저와 고모 대령과 같이 행동했던 중령과 수령들한테 20시경에 회의실에 모여서 내가 지시할 때, 고모 대령이 지시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너희들한테 지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인원들이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오늘 그냥 지형 정찰만 갔다가 복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인원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와 같은 고모 대령의 진술 내용이나 증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몰랐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전달한 고모 대령이 20시경에 야간에 임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증인은 17시경에 노상원으로부터 오늘 저녁에 임무가 있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습니까? 대기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대기를 시키고 오늘 야간에 나중에 지시를 하면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무가 오늘 확정적이다는 얘기는 안 하고 대기를 네, 당신은 그랬습니다. 네. 하라는데 취중에서 네.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네요. 고모 대령은 증인에게 20시 30분경 과천척으로 출발하면서 증인에게 별도로 출발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시 30분경 출발했는데요.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고 제가 21시 좀 넘어서 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증인은 고모 대령에게 지금 출발하라는 지시는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증인은 고모 대령이 과천 선관 일대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 몇 시경입니까? 21시 한 10분경 정도 될 겁니다. 이 사건 공소장 제시가 물을게요.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상호는 24년 12월 3일 20일 30분경 모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김모대령과 정모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 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증인이 기억하는 사실과는 다르죠? 네, 사실과 다릅니다.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증인이 22시경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우리 부대원 10명이 선관위에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라는 질문을 받고 그건 22시경이 아니고요. 나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계엄이라는 걸 증인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한다. 좀 기다려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선관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도 그때 한 것이 아니고 23시 또는 24시 그 사이에 두 번째 인원들이 소집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입니까? 네, 저 사실입니다. 구분해서 질문 드리면 증인은 24년 12월 3일 21시 30분경 모여단 대의회의실에 소집된 요원들에게 22시경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네요. 네, 제가 뭐 어떻게 알고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증인은 12월 3일 21시 30분경 모여단 회의실에 소집된 요원들에게 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 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23시 넘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3시 넘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저한테 경찰과 다른 특전사가 전개했다는 그 보고를 받고 그거를 같이 다른 부대, 다른 기관 다 임무받아서 지금 투입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23시 한 30분 그 전 어간일 겁니다. 아마. 증인은 공수처 진술 제시하고요. 증인은 공수처에서 노상원이 24년 12월 3일 21시부터 21시 30분경 전화로 22시경 속보를 확인한 뒤 선관위 투입 및 출입 통제 및 외부 연락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전산실 직원 명단 5인을 불러주며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지시를 했는데 증인이 그 명단을 수기로 적은 것을 즉시 고모대령에게 보안폰으로 전송해주면서 그대로 그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했죠.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사실과는 좀 다릅니까? 예, 제가 명단을 불러주지 않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명단을 보냈습니다. 불러줬으면 제가 그걸 적는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 증인의 증언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21시 30분경 노상원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직접 불러준 게 아니다. 네. 전산실 인원들 출입 여부를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존에 우리 대령 2명이 적어놨던 그 명단 그걸 현장에 있는 인원들에게 알려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또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김모 또는 정모 대령의 메모에 적혀있는 명단 중에서 전산실 직원이라고 보이는 인원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고모 대령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노상원이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아마 좀 제가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진술 안 했는데 저렇게 잘못 기재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워낙 혼란했던 시기여서. 예, 저렇게 진술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기억은 잘 안 납니까? 예, 오래돼서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 부분은. 고모대령 증언 녹취록 제시하고요. 고동현은 이 법정에 전산실 직원 명단에 대한 증인의 지시에 관해 그 인원들이 정문으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고동현에게 지시한 내용이 맞습니까? 저게 좀 다를 텐데 별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제가 했던 것이 최종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취득한 그 조직도에 나와 있는 인원이랑 저희가 그러니까 보내준 인원이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다른 건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보내줬다는 보내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 인원, 전산실 인원 뭐 출입 여부 확인해라 이런 지시를 받으니까
전산실 인원 명단을 보내준 거고요. 현장에. 그 현장에 있는 인원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요. 거기까지만 사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인원이 들어오면 확인해라. 확인하고 네. 들여보내라라는 그런 지시였다고 거는 명확하게 있지 얘기하거든요. 않습니다. 출입 여부 확인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상원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 볼게요. 노상원 군사본에서 전산실 직원 명단에 관해 그 사람들을 왜 불러주었냐면 계엄이 발령되면 서버실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산실 그 서버 요원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방첩사가 인계를 받는데 처음에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서버가 어디 있는지 전혀 무지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서버가 어디 있는지 전혀 무지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협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알려준 거예요 라고 증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상원의 증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방첩사가 인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저희가 안 것은 23시 30분인가 그때 23시 0인가 그때 알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네. 저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노상원의 증언에 따르면 전산실 직원 명단은 나는 그 서버나 전산실 위치 파악 등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 선관위 출입을 막지 말라는 의미에서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증인은 이런 취지를 전달받았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 노상원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 보겠습니다. 노상원의 군사보건의 증언 내용인데 노상원은 이어서 협조 요청 대상자인 선관위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에 관해 그 명단이 어디서 나왔냐 9월 20일 며칠 날인가 장재현 박사 강의 들었을 때 그 강의에 본인이 장재현이겠죠. 장재현이 9월인가 7월에 선관위 전산실 직원들 5명을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그 명단이 ABCD이다. 이런 식으로 했길래 제가 그러니까 노상원이 그것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불러준 거예요. 가장 최신 명단이고 정확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확인해서 출입시켜서 나중에 협조를 받아야 하니까 라고 증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상원의 증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노상원은 김용현 장관 또는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작성한 강의에서 들은 전산실 직원 명단을 증인에게 전달한 것인데 증인은 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예. 다른 대령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실 없었습니다. 증인은 고모 대령에게 5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죠? 예, 없었습니다. 그런 건. 고모 대령 증언 녹취록 제시, 고동 제시하고 하고요. 고모 대령은 이 법정에서 21시 30분경 증인으로부터 야근자들은 건물 밖으로 내보내 귀가시키고 당직 근무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민간인과 접촉 간 강압적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고모 대령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계속 제시하고요. 고모 대령은 증인으로부터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TV 속보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올 테니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라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죠? 예. 증인은 21시 30분경 정모 김모 대령으로부터 여단 사무실로 병력 소집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이 맞습니까? 예, 소집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증인의 공수처에서 조사 내용 제시하고 증인은 공수처에서 노상원이 전화로 속보 발표가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1시 50분경 대회의실에서 실제로 소집된 38명을 상대로 곧 속보가 나올 것이고 속보가 나오면 부여받은 임무는 수행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 것입니까? 예, 속보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21시 50분경에 소집된 의원들한테 저거는 좀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게 제가 진술한 건가요? 예, 증인이 공수처에서 진술하신 겁니다. 12월 19일에. 아마 좀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10분, 20분 아무튼 그 속보가 좀 늦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들은 건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내용은 21시 50분경에 제가 얘기한 건 없을 텐데 아마 21시 반에서 좀 넘어서 언론에 속보가 나올 텐데 그거 나오게 되면 임무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저런 얘기는 저 시간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고모대령은 실제로 선관위 진입할 때는 실탄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알고 있지요? 예. 고모대령 증언 녹취록 제시하고요. 고모대령은 이 법정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이후 상황에 관해 휴대폰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고 당직 직원들의 휴대폰을 보내는 일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우리도 보이는 그 장소에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여기다 올려두세요라는 형태로 이 얘기를 해서 그 직원들이 그렇게 순수히 그렇게 다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했고요. 증인이 고모대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하고 실제로도 고모대령이 그 지시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까? 예. 고모대령은 이어서 서버의 어떤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서 자기들 업체, 즉 유지보수 업체 직원과 통화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화할 일들은 통화를 해라. 그래서 실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부동의는 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받은 외부 연락 관련 지시에 관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휴대폰을 아예 못 쓰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쓸데없는 불필요한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한 통지였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지시한 취지와 동일한가요? 예. 외부 연락 차단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지시를 받았고 받은 지시를 다시 하다는 겁니다. 고모대령 팀은 선관위 당직시에서 당직 직원으로부터 전산실에 위치한 2층 신관 후문의 위치를 안내받았고 고모대령 팀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직접 출입문을 열어주는 등 선관위 직원의 협조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나요? 네. 그 김태형 진술조서 그리고 신일섭 진술조서 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인데요. 이 사람들 진술 제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방호직 공무원 김태형은 계엄군들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신일섭도 당시 계엄군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가시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협조해달라는 요청 정도만 한 걸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은 선관위로 출동한 고모대령 팀에서 선관위 직원 등에게 어떠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중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고모대령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고모대령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서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줘 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증인은 검찰에서 증인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고모대령에게 전산실 내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고 실제로 고모대령이 서버실 사진을 찍어서 보안폰으로 증인에게 보냈습니다. 노상원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서버실 사진은 순전히 증인이 궁금하여 시켰던 일이라 노상원에게는 보내주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까? 예. 증언 내용 제시하고 계속 고모대령은 이 법정에서 제가 같이 있던 통신병과 수령에게 도대체 여기가 서버실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떤 걸 촬영해야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고 그 소령이 서버실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을 하다가 한글로 주기가 되어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와 통합 스토리지 서버 두 군데를 알려줘서 그 두 군데를 촬영했다. 증인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한글 라벨이 붙어있는 서버 사진을 찍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문상호 증인은 고모대령이 어떤 경위로 전산실 사진을 촬영했는지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려고 고민해서 찍어서 사진을 보냈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예, 수사보고서 제시하고요. 경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선관위 정보통신과 김모 계장은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통합선관위 명부라는 한글 라벨이 서버 기계 한 곳에 붙어있다. 선관위 기계실에 두 곳에 한글 라벨이 붙어있는데 한 곳은 통합선관위 명부라고 적혀있고 나머지 한 곳은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모대령이 차용한 서버에 실제로 한글 라벨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특정한 서버를 찍어달라거나 통합선거인 명부를 찍어달라거나 하는 등의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고모대령이 해당 서버의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 맞습니까? 예.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지식이 없고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모대령은 이후 중앙선관위 조직도 사진을 찍어 증인에게 전송해 주었죠. 예. 예, 검찰 수사보고 제시하고요. 당시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서의 유머 소령은 검찰과의 전화조사에서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사전 지시나 명령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작전 수행 중 조직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 판단에 따라 이를 확보해 상관에게 전달한 것임이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별도로 조직도를 찍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 판단으로 고모대령이 조직도의 사진을 찍어 전송해 준 것이죠. 예. 예,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훈 사건 법정에서 고모대령의 조직도 관련 보고에 관해 인원이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맞고 몇 명이 틀리다. 그렇게까지 받지는 않았고 대부분이 다 다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고모대령에게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인가요? 예. 증인 고모대령에게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었나요? 조직도 관련해서. 상황 자체를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였으면 뭐 뭔가 지시를 했을 텐데, 그래서 당장 저희한테 부여된 임무랑은 그게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반대신문 끝까지 다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예. 변호사님께서 다른 관점에서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예. 주신문이랑 겹치는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좀 생략하도록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좀 적절하게 좀 지휘를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실까요? 네. 고동희의 증언 제시하고요. 고동희 이 법원에서 선관위 비상계획관이 이 시설과장이 왔다면서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비상계획관은 계엄 등의 경우에 국가기관 통신망에 지시가 내려오니 비상상황실로 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고모대령은 증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설과장과 비상계획관이 고모대령의 팀원과 함께 비상상황실로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비상계획관 그리고 시설과장이 비상상황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증인은 23시부터 24시 사이에 노상원으로부터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으면서 방첩사에 전산실을 인계해주고 철수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해당 통화는 증인과 노상원 사이 마지막 통화이고 방첩사 이야기는 해당 통화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증인은 이후 고모대령에게도 전화로 방첩사 병역도 갈 것인데 방첩사의 서버실 등을 인계하고 복귀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연락처를 알려주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호 진술조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방첩사 법무실 장교 이승호 중위의 진술에 따르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방첩사 법무실에서 대상 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속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서버를 불태우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들을 우리가 준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선관위 출동 목적으로 불순 세력에 의한 선관위 서버의 훼손 방지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성우 1차장이 해당 내용을 법무실에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성호 증인이 고모 대령 팀에게 지시한 내용도 종합해보면 방첩서가 도착할 때까지 전산실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이었죠. 예. 정모대령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정모대령은 이 법정에서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상호 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바로 여인영 사령관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화 왔습니다. 과천 선관위 현장 지휘관 전화번호를 보낸답니다. 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의 반응이 걘 또 뭐냐? 뒤에 번호, 전화번호가 뭐야? 라고 해서 뭐입니다 했더니 그거 말고 누구누구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노상훈 장관한테 전화해봐.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걘 또 뭐냐라는 것인데요. 증인이 하여튼 정성우 1차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죠. 예. 여인영 증언 내용 제시하고 여인영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해당 상황에 관해 그 맥락이 기억나는데 문상호 증인을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걔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상황에
정보사령관 문상호 장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취지였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와 같은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당시 몰랐고 자료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노상원이 증인에게 그 방첩사에 인계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방첩사 쪽에서는 증인이나 정보사가 선관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노상원이 방첩사와 어떠한 협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방첩사 연락하라고만 전화를 네, 합니까? 그렇습니다. 방첩사에서 인계 받으러 올 것이다. 그 노선이 방첩사 어떤 협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없고 네, 없습니다. 기억 없습니다. 여인영 헌재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조차도 선관위에 정보사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증인 이런 사정을 모르고 노상원의 지시를 그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해하고 그냥 노상원이 시키는 대로 정성우에게 연락을 한 것이죠. 네, 장관님 지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한 겁니다. 증인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소집된 인원들에 대해 증인이 정식으로 교육 지시를 하기 전에 이미 실제적으로 정모대령, 김모대령에 의해서 교육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증인 증언 내용. 증인은 또 같은 법정에서 증인이 모여서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명 정도가 저한테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거 불법적인 거 아니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고 지침을 줄 테니까 하지마 일단 하지마 그렇게 증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죠. 네, 공소장 그리고 김모대령 정모대령 녹취서 제시하고요. 이 사건 공소장은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김모 대령은 이 법정에서 연습한 사항은 없다. 그냥 대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고요. 정모 대령은 이 법정에서 케이블 타이, 두건 등을 요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몸에 사용해보고 이건 다칠 우려가 있으냐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고 정모 대령이 그러면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과정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와 같은 공소장이나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의 증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증인은 소집된 부대원들이 연습을 하면서 대기한 것으로 기억합니까? 무슨 연습을 하면서? 저는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공간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증인도 증거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소집된 요원들이 이건 신문상에 없는 건데요. 증인도 증거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소집된 요원들이 특정한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전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 전화로 곧 고모대령에 철수 지시를 하고 고모대령은 01시 30분경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직후 선관위 철수를 했죠. 예, 김모 대령은 이 법정에서 일단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된 상황에서 그 직후에 전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만 하라라는 그런 전화는 있었고요. 그게 02시 경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증언했는데 증인이 계엄 해제 결의를 확인하고 임무를 해제하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도 노상원 사건 법정에서 02시경에 김모 대령한테 전화해서 임무 중단시키세요. 임무 중단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죠. 예, 증인의 공수처에서 조사 내용 제시해요. 증인은 공수처에서 소집된 인원들이 05시를 넘어 대기한 이후에 관해 인원들이 잠을 못 잔 상태이고 다른 곳에서 온 인원들도 있고 하니 대기로 인한 피로 때문에 졸음 운전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쉬었다가 당일 아침에 보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뭐 사실대로 진술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졸음 운전 등 위험이 있으니 쉬어갔다 아침에 가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언제쯤 한 것으로 기억합니까? 그 02시에 임무 중단 지시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각 다른 부대에서 그 새벽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쉬다가 아침에 가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김모 대령은 이 법정에서 복귀를 바로 시키려고 하다가
새벽 시간이고 하니까 좀 피곤하고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휴식도 못 취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어차피 04시 30분부터 05시경에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 식사라도 하고 조금 쉬었다 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지 거기에서 더 대기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이 대기를 지시한 취지가 부하들에게도 명확히 전달되었던 것이죠. 네,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정보서에 소집된 병력은 임무를 준비만 하다가 가지 않은 것이 전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대기 명령을 하기 전에도 단지 모여 있었던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국방부 인사명령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 제시하고요. 그리고 국방부 일반 명령을 제시하고 특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과 국방부 일반 명령 문건인데 이거 되셨나요?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들 수사 과정에서 제시받아서 본 적 있죠? 예, 증인 진술조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해당 문건들을 제시받고 해당 문건들을 노상원이 보여준 적 없다. 둘 다 이 사건 수사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예, 증인은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이든 국방부 일반 명령이든 어느 문건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예,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 제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 국방부 인사명령 문건에 기재된 정보서 인원들이 비상계엄 당일 모 여단에 소집된 인원들과 같은 명단인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죠. 예, 당시 모 여단에 소집된 인원들은 정모대령 또는 김모대령이 결국 대량 탈북 상황에 대비해 선발해 놓은 요원들인데 이 해당 요원들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사할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노상원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노상원은 군사법원에서 저도 그러니까 노상원도 사령관을 했는데 정보사 요원들이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지요. 그 사람들은 신문 요원이나 공작하는 사람들이지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했는데 노상원의 증언은 사실인가요? 네, 저 타당한 얘기입니다. 증인이 관련 요원 선발 명단과 국방부 인사명령 또는 국방부 일반 명령 문서가 어떠한 경위로 관련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묻겠습니다. 노상원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노상원은 군사법원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노상원이 가야 하는 목적지로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모 여단이었다. 여단에 가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방정한 편으로 장관 공간 갔던 가방이 아니고 등산 가방에 옷까지 넣어서 여단으로 보내서 거기다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도 이와 같은 노상원의 증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단으로 온다는 건 몰랐습니다. 노상원은 선관위가 아니라 모 여단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방정환을 통해 본인의 짐을 챙긴 가방을 방정환을 통해 모 여단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인데 증인은 방정환이 모 여단에 가져다 놓은 노상원의 가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예, 98항 묻겠습니다. 문상호 피신 공수처 4회 12월 23일자 뉴스데스크 기사도 제시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12월 21일 단독 서울로 간다. 9월부터 HID 계엄 대비 훈련이라는 기사를 보도했고요. 해당 기사에는 증인의 지시로 비상계엄 석 달 전인 24년 9월경부터 속초에 있는 부대에서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훈련을 해왔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들은 계엄 직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계엄 투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허위 보도죠? 네, 1855번 증인의 또 진술 또 TV조선 보도 제시하고요. 또 TV조선은 24년 12월 21일 단독 계엄날 판교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 더 투입, 추가 병력 동안 계획한 듯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해당 기사에는 HID 요원 5명과 별도로 속초에서 중령 1명과 소령 1명이 투입됐다. 대대장급 부대 지휘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된 건 속초에 남은 HID 팀원들을 추가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는 익명 관계자 의견이 담겼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허위 보도죠? 예. 이와 같이 보도가 되는 이유는 뭐죠? 뭐 증인도 증인 관련 부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익명 관계자는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찾고 싶습니다, 저도. 또 증인의 PC는 제시하고요. 또 뉴스데스크 12월 21일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요인 신문 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 신문실 마련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고요. 해당 기사에는 그 정보사령부가 방첩사령부와 별도로 또 다른 비밀 신문 시설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사는 개엄 시 서울 신길동에 위치한 심리전단 건물을 신문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허위 보도죠? 예.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 정보사에 관한 가짜 뉴스가 여러 개 유력 명망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증인은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조사도 받으셨죠? 네, 수차례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님 지금 바로 물어보실 거 있으실까요? 예, 바로 한 짧게 10분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10분이요?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 예, 갈까요? 쉬었다, 예. 차라리. 예. 일단은 주어진 신문 사항은 그렇게 하고 지금 4시 23분인데 35분에 다시 시작할까요? 예. 증인 다 못 끝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양쪽 다 질문하실 거 거의 다 했으니까 예. 조금만 더 남아서 좀 할게요. 예. 4시 3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이요.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죠. 예, 재판장님, 예. 오늘 변호인 의견서 45 관련해서 예. 조금 이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빨리 좀 진행하게. 예, 괜찮습니다. 근데 예. 이제 성함이 좀 안 보여서 빈익 처리돼서 좀 의견 밝히기 어렵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다음 혹시 휴정 시간 있으면 저희가 열람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제공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신속한 다가 진행을 사이에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증인 들어오시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식사 문제는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증인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고 계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답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까 송진호 변호사님 반대 신문 하시겠다고요? 예,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예,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주신 분 34번에서 40번까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인사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행위였다라는 취지로 계속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람은 당시 A 여단장 박모 중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모 중장은 증인의 예하 부대 지휘관이지만 증인의 육사 3년 선배이기도 하죠. 예. 평소에도 박모 중장은 자신보다 부하인, 부하가 아니라 자신보다 후배인 증인이 상관인 사령관으로 오자 매우 불손한 태도로 계속 일관해 있었죠. 예, 보편적이진 않았습니다. 예. 박모 중장은 증인에 대해서 하극상을 벌였죠. 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가요? 어떤 내용의 하극상을 벌였나요?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말하셔도 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한 3번이나,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도리어 저한테, 불손하게 대하고, 그래서 제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정보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정보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가를 개인 사적 용도로 계속 사용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이 지적을 하자 회의석상에서 상급자인 증인에게 욕설까지 했죠.
욕설 정도는 아니었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모욕적인- 해석사는 아니고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했나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잘 모르는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간섭하는 거다.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제가 직속 상관인데 예. 보는 앞에서 그리고 엉덩이 쭉 빨고 의자 뒤에다 등 기대고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부하들도 많이 있었나요? 관련해서 한 번은 한 명 있었고요. 다른 한 번은 저랑 둘만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사는 박모 준장의 하극상 문제, 그 다음에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등으로 정보사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예. 당시 증인과 박 준장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군의 위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당연히 하극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박모 준장을 인사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죠. 이게 군대가 정상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예,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군의 그 정보사령부의 군사기밀 유출 사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군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박모 준장을 인사조치하고 증인은 유임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 증인 알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 모릅니다. 결과만 저는 들었습니다. 특검은 증인이 유임된 이유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아니면은 같이 공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증인을 유임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없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예. 반대신문 11번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외부에서 어떤 부탁이 들어오면 가끔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와 같은 네. 경우는 정보사의 어떤 정보 수집, 획득과 관련된 특성상 어떤 외부인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군과 민간인 관계로 끊을 수가 없고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활동과는 무관하고요. 예. 사적으로 인연이 있고 제가 은혜를 받은 분들한테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 범위라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노상원으로부터 계속 대량 탈북과 관련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대량 탈북과 관련돼서 정보사가 만약에 대량 탈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정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약에 담당을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보편적인 그 군인들이랑 저희가 하는 임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탈북을 할 때 만약에 거기서 딸려오는 어떤 불소문자들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경제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인원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정보에 대해서 군사 정보를 획득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가능합니다. 예. 최종적으로 좀 이렇게 딱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증인이 계엄 사태에 맞이해서 한 일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원 선발 지시하고 소집되게 지시한 것. 두 번째는 선관위에 10명 보낸 것. 이거 다죠? 맞습니다. 예, 그 이상 한 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요원 선발할 때 기준이 특정한 능력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원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휴가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소집 가능한 인원들 우선적으로 소집한 것에 불과하죠. 네, 그리고 좀 센스 있게 일을 잘할 만한 예.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참모 위주로 선발을 했는데요. 참모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요원들도 아니죠. 네, 그래서 특별히 현장 요원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공작 활동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들이 아니죠.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선관위에 보낸 10명의 임무는 선관위 서버, 그 전산실을 확보하려는 임무였고 그 확보는 외부에 서버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어떤 인원들이 들어와서 서버를 조작하거나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위치 확인하고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 오면 인계해주고 나와라.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관위에 갔던 10명은 서버 관리 등과 관련된 전산 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죠. 다 전투병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예, 제주신문 시간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한 10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판부에서 아까 그 식사 시간 때문에 그런데 오늘 김용군 사건 그 주신문 내용이랑 아마 요거에 걸맞게 아마 반대 신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식사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일단 6시 한 반부터 7시 반까지 휴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예. 예, 저희들 반대신문상이 이렇게 많지 않고 예. 제가 알기로도 그 특검 측 주신문상도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냥 그 저녁 시간 없이 쭉 진행하시면 한 7시나 7시 반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네. 일단은 그래도 말씀은 미리 드려놔야 돼서 그죠? 식사를 건너뛰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미리 그래도 말씀 드려놓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서 오늘 김용군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6시 반에 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쭉 그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계속 그냥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 놓는 게 낫긴 나을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 확보는 해놔야 되니까. 제 말씀 어떻게 이해 되셨죠? 예, 예, 일단은 진행하는 거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막상 진행해 봐서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쭉 진행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검사님이 하실 거죠? 예, 오승환 검사입니다. 예, 오 검사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죠. 예, 사령관님 제가 다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신문 3-2 사항 관련입니다. 그 2024년 12월 2일 대면 보고 상황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서 물어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2일 오전경 김영현 전 장관 대면 보고를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은 9월 10일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 증언 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정보사령부 특수역량 현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보고를 마치고 나오실 때 증인이 혹시 김영현 전 장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상원은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증인이 김영현 전 장관에게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보부장이랑 같이 나왔고, 그럴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배석자들 몰래 장관한테만 들리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뭘 잘 준비하나요? 그런 없습니다. 말을 한 사실 없지요? 없습니다. 반대신문 48-2, 49-2항 관련입니다. 유임 경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군무원 유출 사건 후속 조치를 위해서 증인의 유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증인의 유임 경위나 배경 이유는 이건 잘 모르시고 그 예, 증인이 추정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하신 건 맞으시죠? 추정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예, 정확한 사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관님한테 보고한 것도 그 후속 조치 관련된 계획을 10월 달에 보고했고요. 그걸 통해서 조직을 개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조직을 다 뜯어 고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게 사실 제가 다 주도했고, 제가 참모장도 1년 했고, 사령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손낼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신문 60항 관련입니다. 그 고동익 처장은 검찰 조사 때 네. 증인에게 선관위 청사에 사람들이 있는데 권총을 가지고 들어가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증인이 권총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건 맞으시지요? 예, 최종 결정을 권총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권총을 소지하고 청사에 불시에 들이닥치면 군인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랄 거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끼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몸에 붙는 모습이거든요. 최종적인 모습은. 당시 복장 상태가 조끼 밖으로 권총이 나와서 선관위 직원들이 충분히 외형만 봐도 권총을 군인들이 가지고 왔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망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투입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선관위 팀은 간다는 상황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갔다가 오늘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2번, 3번 계속 대기해라, 일이 있을 거다. 대기해라, 휴가 가지, 출장 가지 마라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날 특히 속보 나온다고 하더니 좀 기다려라 이러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또 다시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반대신문 75, 87항 관련해서 함께 묻겠습니다. 증인 고동익 처장에게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는 건 맞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되면 예?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 다른 상황에도 당연히 만약에 어떤 기관이나 다른 정부 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출입 통제나 외부 연락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로 하겠죠, 말로. 말로 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당연히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권총을 쏘나요? 아니면
때리나요? 뭐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증인은 정모대령이 노상원이 준비하라고 말했던 야구방망이, 포승줄, 케이블 타이 이런 물건들을 A여단에 준비해둔 사실은 그 당시 알고 계셨지요. 그날 가서 한쪽 구팅에 박스가 있고 저기에 준비했습니다라고 그때 봤습니다. A여단에 모였던 요원들은 그 정모대령이 준비해둔 물건들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 복면용으로 준비된 신발 주머니를 머리에 써보기도 했고 케이블 타이를 묶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고요. 수사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그 모였던 정모대령팀 요원들이 이걸 실제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정모대령이 이걸 가지고 가지 말라, 가서 쓰지 마라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고요. 일부 자료를 보면서 이거 안 된다 해서 뭐 쓰지 마라 아니면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본 기억이 납니다. 자료상으로 기억납니다. 그럼 증인도 그 A여단에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셨고 일전에 노상원과 회동하면서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은 선관위 직원들 위협하는 용도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그럼 정모대령이나 다른 요원들에게 그 물건은 쓰지 마라,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으시죠? 예, 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님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나서 제 모든 신경은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나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지시받는 거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11시가, 23시가 넘어서 부대원들 의견도 듣고 언론 상황도 보고 하면서 심각성을 느끼다 보니까 그때 사실 제 차 딱 저한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팍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반대신문 95항 관련입니다. 그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이제 수사 능력이 없다 이런 부분을 아까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증인께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수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셨고요. 맞으시죠? 네, 수사는 없습니다. 그런 임무 자체가. 근데 수사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조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검거하거나 호송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 수사에 병행되는 일이거든요. 검거 호송 같은 거 저희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도구도 없고요. 편제 장비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과 잘 대화하고 분위기에 맞춰서 사람들과 잘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 능력입니다. 그건 공작관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날 특수임무 수행 요원들도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 아닌가요?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특수임무 수행 요원들의 임무 중에 예. 군사 비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충분히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동시키고 이런 일들은 가능한 분들 아닙니까? 예, 저기 무도 같은 거 단련된 인원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네, 세 가지만. 예. 이창규 검사님. 네. 네, 반대신문 3-5항 관련입니다. 네, 증인은 김영현 장관이 노상원을 도와주라고 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노상원 지시를 김영현 장관의 지시로 이해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의 직상급자는 원천이 정보본부장인데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원천이 정보본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였습니까? 지복 안 했습니다. 그러면 노상원이 계속된 지시를 했던 것도 원천이 정보본부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보고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 보안 유지라는 것들이 있었고 워낙 그게 계속 처음부터 강조를 했고 장관님조차도 너무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말 길게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보본부장은 매일 아침마다 장관님이랑 대면을 합니다. 주말에도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부는 알고 있나?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왜냐하면 매일 독대하면서 보고를 하는 사이인데 주말에도 만나고 얘기하는 사이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예. 말은 노상원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김영현 장관이 한 말입니까? 노 전 사령관이 한 얘기입니다. 언제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고 수시로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신문 6-1항 관련입니다. 증인이 최초 정보사령부 내에서 인원 12명 또는 15명을 뽑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노상원이 준비하라고 한 이후에 명단을 만든 거는 맞죠? 예. 당연히 지시가 먼저였으니까요. 9월 달이었으니까.
그런데 증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노상원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정보사령관으로서 유능한 요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예, 말씀이시죠? 특수처의 임무 중과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참모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고받은 명단을 노상원과 관련 있었던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에게 전달한 것도 맞지요. 특수처로부터 보고받은 명단을 김대령한테 전달했습니다. 김 김대령한테 전달한 걸로 것도 기억합니다. 맞죠. 아, 김대령한테 전달한 게 아니고요. 노 전 사령관한테 보낸 거죠. 네, 좋습니다. 그 증인은 노상원의 요청과 무관하다고 얘기했지만 뭐 꼭 무관한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거를 그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면 보냈겠죠. 9월 달에요. 계속 저한테 재촉을 했는데 그럼 보냈겠죠. 왜냐하면 그 명단을 받은 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말경인가 막 이럴 겁니다. 그럼 벌써 보냈겠죠. 그 재촉을 받으셔서 마지못해서 그 무렵에 12명 또는 15명 명단을 한번 파악해보라고 특수처의 임무를 준 그런 동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으면 벌써 줬겠죠. 줬든지 아니면 뭐 그렇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반대신문 41-2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정모 대령에게 12월 9일 격려를 했는데 야구 방망이 등 구입 비용 보전 이런 것도 염두를 한 것입니까? 격려라는 게 12월 9일이요. 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교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어차피 직위 해제가 되는 상황일 테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뭐 이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되게 고생 많이 한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이. 왜냐하면 그 부대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수습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사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이 많은데 그게 중첩된 것 같습니다. 네. 중첩된 것은 맞다는 거죠? 맞다기보다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격려해줘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아무것도 내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사실은 격려금을 넣어줘라라고 해서 비서실장한테 한 건데 그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만 놓고 보면 고생은 김모 대령도 뭐 비슷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모 대령에게는 격려를 따로 하지 않으셨죠? 예. 왜냐면은 사실은 김모 대령은 바쁜 부대가 아닌 편안한 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편안한 부대에 근무하고 있고 여건이 좋은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생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제주신문 다 마치신 거죠? 예, 재반대신문. 오늘 분이 하시겠어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 예, 그럼 일단은 증인은 먼저 돌아가시게 될까요? 이따가 말씀할 시간 드릴 테니까. 아니요, 증인 먼저 돌아가시게 하고 다음 증인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그 사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쌍방 뭐 더 특별히 증인한테 물어볼 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증인 오시기 전에 잠깐만요. 예,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거죠?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대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 증인하고는 뭐 무슨 통화하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제 노상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정보사 관련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진술은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네, 기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는 이제 처음에 방첩사와 사이버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 언론에 그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이제 장관한테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떤 팀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런 점은 좀 분명하게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말씀인데요. 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선관위, 특히 이 중선위의 선거 관리 이런 전산 시스템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B와 이런 서버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부방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변호사들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리고 거기에 전산 능력까지 합쳐져야 뭐 누가 부정선거라는 불법을 저질렀냐라는 것까지는 적발을 못하더라도 일단 이게 어떤 그 IT나 이런 사이버상으로 이거는 부정이 있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가 되려고 해도 상당한 정도의 그 저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아무리 뭐 방첩사나 사이버사나 또는 뭐 정보사의 무슨 IT나 이런 디바이스를 다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국정원에서 1년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현재 이 전산 시스템의 구조와 가동 체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국정원에서 지적한 거, 예를 들면 망분리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비번이라든가 이런 자기들이 보완하겠다고 하는 이런 보완 시스템이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 뭐 전혀 실행된 바도 없겠지만 실행될 수도 없는 것이 그 뭐 노상원 씨의 메모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나는 누구를 맡을 테니 다른 수사단이 만들어지면 누구는 뭘 맡고,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애시당초 이걸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저 정도의 지식만 가져도 그런 정도는 아예 불가능. 저는 뭐 검찰에서도 이런 선거의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국정원의 그 23년도 하반기에 그 점검 결과도 제가 국정원장하고 3차장 통해서 직접 제가 보고도 받고 다 했지만 저 정도가 아는 거 가지고도 실제 조사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실제로 누가 부정선거를 했냐라고 하는 그 범죄를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실제로 부정이 있었냐를 규명하는, 그래서 그 부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힐 정도가 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그 원래 뜻은 이 어떤 그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래도 성의 있게 좀 보완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돼서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이런 걸 여론화해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군이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재판부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검찰 측 뭐 증거 의견이나 뭐 변호인 측 더 다른 증거 의견 없으면 바로 다음 증인 진행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죠. 예, 김영구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본인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사전에 고지를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선서하고 증언하실 거죠? 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정인 김용구.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저희 신문상 받아봤는데 변호인들 다 받아보셨죠? 예, 어느 검사님이 진행하시겠어요? 예, 정경 감사합니다. 네, 정 검사님도 오랜만에 하시네.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대령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경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령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증언 거부권 있으시다는 점 저도 한번 다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진정성립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이 부분 아까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요건 내용이 좀 많고 대부분이 뭐 피신조서, 진술조서인데 거의 다 지금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정성립 자체는 다툼이 없는 걸로 하시고 저 증거로 아마 채택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요? 예, 아까는 뭐 녹취록 문제가 있었는데 뭐 지금 그 문제가 없으니까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일단 피신조서랑 진술조서, 진술서 요 제목이 붙은 부분은 다 저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술한 걸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저 증거 자체는 저 부동의하지만 그렇게 하고 필요하신 부분 정검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예. 쭉 보시고 한번 확인만. 예, 저도 쭉 보고 있어요. 그 10번에 이 예. 김용무 작성 메모라는 것은 별도의 뭐 사건 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앞 9번에 있는 12월 31일 검찰 2회 피의자 신문 조서 과정에서 이제 그 작성해서 조서 말미에 편철한 메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서 등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진술서 생략 18번입니다. 이게 노상원 사건 증거기록 순번 959번 85쪽 네이버 회신메일 저장 CD에 있는 그 자필 작성 메모 사진 파일인데 제가 사진을 출력해서 왔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건 증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거 맞으시죠? 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아예 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잘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신다고 말씀 주십시오. 예. 네, 맞습니다. 예, 18-1, 18-2, 18-3, 18-4, 18-5는 증거 명칭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증거로서 순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원 사건 958번, 959번, 김용무 사건 646번, 김용무 사건 715번, 노상원 사건 568번, 노상원 사건 596번입니다. 명칭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19번 진정성립 생략하고 20번 하겠습니다. 김용무 사건 증거기록 744번, 8437쪽 작성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 직접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증거 목록의 증거 명칭 자체는 노상원 사건 증제 8호 서류 4번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 증인의 자필 글씨 맞으시죠? 참고로 추가 증거로 제출된 내역에 증인의 자필 글씨가 맞다는 취지의 대검 필적 감정서 결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 2022년 5월경에 작성하셔서 노상원 씨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잘 나지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순번 21번, 증거순번 616번, 5955쪽 김영우 수첩 촬영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사건 이전에 쓰신 것으로 보이는 수첩이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압수를 한 것인데 증인께서 쓰시던 수첩이 맞습니까? 쓴 걸 갔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은 예, 기억이 증인께서 기억나지 쓰시던 수첩은 않습니다. 맞으신 거죠?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 본인이 쓴 거 자체는 지금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쓴 것 같습니다. 빛으로. 예. 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2025년 10월 10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901호 등 피고인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신 바 있으시죠? 네,
그날 증인을 오셨을 때 당시 시점 기준으로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게 맞으십니까? 그때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진술하시면서 뭐 의도적으로 어떤 걸 숨겨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셨던 거예요. 어쨌든 당시 기억으로서는 기억나는 대로 쭉 말씀하셨던 거죠. 뭐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잘못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 조서를 시야장인으로서 열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예.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도 지금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조사 당시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10월 달에 노상원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한번 나오셨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10월 10일 날 노상원 씨 재판 때 증인으로 한번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날 이제 증인으로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 쪽 여쭤봤었었는데 당시 어쨌든 당시로서 기억하시는 대로 그냥 좀 말씀하신 거죠. 뭐 잘못 말씀하시거나 다르게 기억과 다르게 말씀하신 거 없으시죠? 그때도 진술을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는 어떤 취지에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예.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거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증인신문 조서 자체는 예. 어차피 증거로 다 채택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까지 일단 진정성립 확인한 걸로 하고요. 18번 그리고 21번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18번, 21번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지금 다 나머지 뭐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그다음에 아까 10번의 그 메모 부분은 어차피 다 기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류했다가 한꺼번에 기각하겠습니다. 의견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예. 부분도 어떻게 나중에 진정성립 확인하실지 그 의견서 내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 보류해 부분은 놓겠습니다. 20번도. 필적 감정 결과 회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하실까요? 2번서부터. 예, 교통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1986년에 학군으로 임관하셔서 소방서 헌병단 수사과장, 3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3군 헌병대 헌병대장 거치셔가지고 2018년 12월 31일에 전역하셨었죠. 네. 증인께서 군생활 하실 때 노상원하고 근무연이 있었습니까? 네. 혹시 언제 어떤 정도의 근무연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중령 때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노상원이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 주고받으셨었습니까? 간혹 한 번씩은 전화로만 안부 전화 정도는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께서 노상원 씨가 전역한 이후에는 뭐 어떤 이유로 이제 연락 주고받으셨던 겁니까? 안부 전화 뭐 일상적인 걸 가지고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일상적인 저는 그 예전에 수사 당시에는 그 군인 공제회 쪽이나 이런데 이제 예비역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노상원이 또 전직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신 바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다. 노상원이 실제로 증인의 취직자를 알아봐주거나 실제로 도움을 주거나 한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증인께서 2014년 11월 10일 날 안산 가서 노상원을 만나셨는데 어떤 이유로 가서 노상원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증인께서 수사 당시에는 노상원이 취직자를 알아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건 그때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한 걸 이렇게 생각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그렇게 해서 한 거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기억에는 2024년 11월 10일 작년인데 이때 안산까지 가셔서 노상원 만난 이유는 뭐로 기억되십니까? 제가 그건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노상원이 증인께 안산으로 오라고 먼저